자, 오늘은 X 마지막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리메시랑 리토폴로지 관련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리메시 기능으로 이용을 해서 완전 노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리메시 기능으로만 지금 작업을 해놨은 겁니다. 여기서 더 면을 줄이려면 이런 면들을 더 줄일 수 있겠죠. 충분히 더 줄일 수 있는 로폴리로 가려면 더 많이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좌 하기 전에 자 이제 substance로 넘겨야 되는데 GitHub에 가면 substance로 넘기는 애드온이 있습니다. 이 애드온을 설치를 하시면 작업을 하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위에 주소를 찾으시든지 아니면 주소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블렌더 2.8 substance add-on이라고 치시면 이 GitHub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 검색하셔서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리메시어를 작업을 하든 리토폴로지 작업을 하든 작업을 해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로폴리곤 작업, 이게 거의 로폴리곤이라고 하기엔 좀 아닙니다. 하이폴리와 로폴리 중간 정도 되는 폴리곤 수준입니다. 제가 강좌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니까 디테일이 좀 많은 부분이라 요런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메시들은 지워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평면만 유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자꾸 그 스케치팝이나 이런 쪽에 가서 로폴리곤 모델링 와이어를 자꾸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하이폴리곤 요거는 지금 제가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건데 지금 제가 파일을 하나 소개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 스튜디오 블렌더 2.8이라고 지금 여기 블렌더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복셀 리메시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뷰포트 디노이저라고 버전이 되어 있는 빌드 되어 있는데 이 버전을 다운 받아서 여기 보면 리메시어 기능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리메시어랑 다른 게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우선 DB들을 좀 많이 줘서 너무 많이 줬네. 자, 컴퓨터 성능도 별로 안 좋은데 이 정도는 주겠습니다. 이 정도 주고 리메시어를 기능을 주면 이게 기존에 있는 리메시아하고 조금 다른 게 눌러보면 복셀이라고 있고 메타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셀 기능을 선택을 하면 이 복셀 사이즈를 줄여주면 됩니다. 0.02 이렇게 주면 면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너무 많이 크니까 0.08 이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이 복셀 리메시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 저 X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그 지브러시 코드 리메시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기능입니다. 지금 이게 아마 블렌드 2.82에 추가될 기능으로 지금 계속 소개되고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프로그램 깔아서 쓰면 됩니다. 뭐 블렌더가 용량이 큰 것도 아니고 인스톨 해야 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다운받아 가지고 그냥 압축 불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0.005 정도의 리메시로 작업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걸로 그냥 하이 리메시를 쓰려고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substance로 가져가느냐는 거겠죠. 자, substance로 가져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FBX로 하나씩 가져가는 방법이랑 방금 얘기했던 애드온으로 익스포트에 가면 substance 페인트 씬이 있고 셀렉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오브젝트만 가져가는. 자, FBX로 하면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작업을 다 해서 다시 가져오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오브젝트를 FBX를 눌러서 row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 자, select 오브젝트, 선택한 오브젝트만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에 가서 스무딩 그룹을 페이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FBX로 내보내기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폴리곤을 끄집어내서 하이폴리곤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FBX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쉽죠? 뭐 이렇게 내보냈으면 이제 substance로 가시면 됩니다. substance에서 파일. 오늘은 substance에 그냥 간단한 기능들만 이렇게 작업이 진행된다 하는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U를 누르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PBR, Material, Roughness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 파일을 Select, 방금 저장한 로우 파일, 로우 폴리곤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로우 폴리곤 파일을 선택을 하고, 자, 텍스처 UDIM은 언랩을 하나로 펼쳐진 게 아니라 여러 개로 펼쳐지는 경우에만 체크를 하면 이 서브스텐스에서 자동으로 받아들입니다. 블렌더에서는 아직 지원 안 하는데 플러그인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UDIM 펼치는 애드온들이 있습니다. 무료로도 있고, 지금 뭐 2.81이나 2에서 추가된다는 기능 얘기도 있으니까 기다려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큐멘트 리솔루션은 이미지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최종 맵 사이즈죠. 그래서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는 굳이 일부러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저 컴퓨터는 지금 회사와 다르게 컴퓨터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1024 정도만 합니다. 뭐 정 아니면 내 자신이 컴퓨터가 안 좋다, 그럼 512로 해도 됩니다. 나중에 아웃풋 할 때 뭐 4096이나 2048, 2K, 4K, 8K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내가 그냥 화면에 보는 거니까 자기 컴퓨터에 맞게 적당한 레솔루션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024로 하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하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는 3D 메쉬가 보이고요, 왼쪽에는 2D로 UV 언랩 펼쳐진 맵이 보입니다. UV 언랩은 자, 강좌 중에 UV 언랩 강좌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Z축으로 밀어
돼 있기 때문에 한 면만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꽉 차게. 아래 위 다른 거는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쪽 밝은 부분만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불렀으면 이제 하이 폴리곤을 여기에다가 노멀 맵을 지금 아직 우리는 블렌더에서 안 만들었죠. 여기서 노멀 맵을 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레이어가 있고요. 자, 이 레이어는 포토샵 하실 줄 아시는 분이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토샵에 있는 필터, 레이어 필터 여기 다 있고요. 레이어하고 똑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요 간단한 아이콘들은 제가 다시 조금씩 이따 설명하고, 우선 베이킹 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텍스처 세팅 쪽에 가면 아래쪽에 베이크라고 있습니다. 베이크 메쉬 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노멀, 그 다음에 월드 스페이스 노멀, 아이디, 엄비언트, 커버처, 그 다음 포지션, 티크니스 이렇게 주기인데, 지금 제가 아이디는 안 했기 때문에 아이디는 꺼주면 됩니다. 꺼주고, 자, 마찬가지 베이크 이미지도 사이즈를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를 정하면 되겠죠. 저는 일단 1024로 하겠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됐다. 그럼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사이즈를 키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방금 엑스포트 시킨 하이폴리곤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스턴스 값은 노멀 맵은 Z축 그 하이 맵이랑 비슷한 거죠. 이 어느 만큼 튀어나오냐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이 메쉬에 어느 만큼 돌출되고 어느 만큼 깊이 파고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대충 설정해주면 됩니다. 설정해주고 잘 안되면 다시 또 베이킹하면 됩니다. 기본을 우선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고 베이크 메쉬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베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하면 이제 이게 베이크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맵들이 들어와 있죠. 노멀 맵, 그 다음에 커브처 맵. 지금 뭐 노멀 맵은 안 들어왔네요. 노멀 맵 안 들어온 게 이게 뭐 굳이 노멀 맵이 필요 없어서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킹을 하고, 뭐 여기에 막 울퉁불퉁한 게 있고 막 이러면 노멀 맵도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 다시 레이어로 가서, 자, 여기에 보면 왼쪽이 이 머티리얼에 대한 옵션들입니다. 눌러보면 많습니다. 뭐 알파 맵 지정하는 거, 뭐 이런 맵들 쭉 눌러보시면 뭐 여러가지 많습니다. 텍스처는 지금 여기에 있는 펼쳐져 있는 맵들이 여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오픈했거나 여기서 불러드렸을 경우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드 스페이스 이런 건 다 노멀 맵으로 여기 그냥 브러쉬로 나중에 칠하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스킨, 이건 스킨 머티리얼 같은 게 필터 뭐 이렇게 여러가지 파티클도 있고 뭐 툴도 있고 많습니다. 자, 우선 머티리얼을 입히는 방법. 머티리얼을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머티리얼 기본 스탠다드 머티리얼들이 있습니다. 이 머티리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쪽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화면을 왼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로테이션 기능이 되고, 중간 버튼은 패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HDRI 로테이션이 됩니다.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 이렇게 원하는 비스트의 위치를 지정을 하면 되겠죠. 위쪽으로 포토샵 레이하고 같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계속 덮어 씌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지기, 뭐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머티리얼은
기존 머티리얼에 어떤 필터가 적용된 머티리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녹슬은 효과 이렇게 올리면 그냥 녹슬은 효과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만드는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스마트 머티리얼 방금 그런 효과들을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는 배경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여기로 바꿔주고 싶죠.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컬러 프로필은 뭐 에펙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아니면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가서 고치면 되니까 굳이 여기서 안 해도 컬러 값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게 뭐 그냥 기본 사용법입니다. 그럼 페인팅을 어떻게 하냐? 우선 여기서 원하는 머티리얼을 지정을 아무거나 먼저 합니다. 이렇게 머티리얼 지정을 했으면 페인팅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add 레이어 하나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되고 나면 저기 막 봉을 눌러 보면 add paint라고 있고 add generator, add fill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페인팅을 하겠다 나는 add paint라고 설정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페인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죠? 페인팅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컬러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칠하면 그냥 페인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라이팅 때문에 그런 거니까 라이팅 이렇게 움직여주면 바뀌겠죠.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Z를 누르면 언두가 됩니다. 자, 다시 장도 너무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브러쉬에 가면 여러가지 브러쉬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페인트 선택을 하고 컬러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고 여기 보면 러프니스 값이 있습니다. 러프니스 값을 내리면 여기 조절한 대로 칠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칠해집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포토샵하고 똑같습니다. 대갈로 돈 표시 옆에 있는 슬러시 옆에 있는 대갈로를 오른쪽 왼쪽 누르면 브러쉬 사이즈가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페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처 알파 이런 게 있으면 알파 맵 지정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주면 됩니다. 드래그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하는 사이즈, 자, 원하는 방향은 이렇게 맞춰서 딱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앞뒤 다 찍어야 되겠죠. 앞쪽만 찍는 게 아니라 같이 찍고 싶다. 앞쪽 뒤쪽 지금 같이 찍히죠. 이거는 왜냐면 여기 지금 UV 맵을 앞뒤로 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냥 한 방만 찍어도 같이 됩니다. 근데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시메트리 옵션을 켜주면 됩니다. 시메트리 X축, Z축 이렇게 좌표를 켜주면 빨간 선이 보이는데 이게 시메트리 좌표 축입니다. 지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지금은 그냥 축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끄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옵션들을 뭐 자꾸 해보면 됩니다. 이거 브러쉬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파티클은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면 파티클 자체가 계속 내가 다음 클릭을 할 때까지 파티클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먹는 거죠.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갑니다. 계속 클릭하면 내가 클릭할 때 갑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자, 이게 substance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맵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가져가야 되겠죠. 이런 맵들도 입힐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자, 이거 원하는 이런 거는 미리 지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 누르면 노멀 맵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노멀을 먹습니다. 이렇게. 굳이 3D에서 안 만들어도 되겠죠. 이렇게 그냥 이런 데 와서 여기서 substance에서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노멀 맵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앞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따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X 이 모델링이 지금 다 제가 끄집어내놨는데, 이 오브젝트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파일 export substance selected를 해서 넘기면 substance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오른쪽 위쪽에 보면 제가 오브젝트마다 이름을 다 이렇게 줘놨는데 각각의 오브젝트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제가 따로 일부러 해놨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서 X만 따로 하이폴리를 베이커를 해서 하이폴리를 다시 불러드리면 됩니다. 하이폴리를 아까 만들어 놨던 그 하이폴리곤 지정을 해서 베이커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오브젝트에 관해서만 베이킹이 먹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페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페인트 이렇게 칠해도 되고 아까처럼 이런 알파 맵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들을 여기에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입혀 나가면 됩니다. 아래쪽에 옵션들을 쭉 보면 여기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죠. 컬러, 메탈, 러프니스, 노멀, 하이 이렇게 있습니다. 컬러는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겠죠. 빨간색으로 하면 빨간색으로 되죠.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러프니스 값도 반사가 높게 이렇게
이렇게 반사가 높아집니다. 반사감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도 값을 올려주면 누르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범프 값 주는 것처럼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모양의 노말을 줄 때는 페인트에서만 작업을 해도 됩니다. 특정 모양을 원래는 이런 면 하나하나를 다 컬러 값을 줘서 그 베이크 할 때 여기 베이크에 보면 ID라는 게 있죠. 이 ID 값을 다 가져오면 머티리얼 ID하고 같은 겁니다. 그 각 컬러 값을 지정을 해서 가져오면 각각을 다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머지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찾아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미리 여기 제가 작업을 해놓은 건데 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모든 게 작업이 다 됐다. 그럼 이제 이 작업이 다 됐으면 파일에 가서 익스포트 텍스처를 눌러서 사이즈별로 내보내면 됩니다. 컴피그에 가서 자기가 내보내고 싶은 방식 원하는 뭐 여기 보면 많습니다. V-Ray로 내보내기, 뭐 언리얼로 내보내기, 코로나, 뭐 아놀드 각각 종류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보내기 하면 됩니다. 아쉽게도 아직 블렌더 전용은 없어서 PBR 메탈 러프니스 뭐 러프나 뭐 이런 걸로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스텐스 자체에서 렌더링 하는 거는 여기 모드에서 아이레이로 바꾸면 아이레이로 렌더링이 됩니다. 자, 컴퓨터가 느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여기서 카메라 세팅이나 이런 세팅들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건 별로 만질 게 없고 끌려나 뎁스 오브 필드랑 끌려만 체크만 해주면 뭐 웬만한 이렇게 멋있는 작업품을 렌더링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원래 3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4편까지 왔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튜토리얼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시고 좋은 작품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